이제 태양도 결국 평범한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별의 탄생 과정을 적용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50억 년 전 갓 태어났던 어린 아기 태양은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두웠어야 합니다. 최대 한 30%까지는 지금에 비해서 많이 어두웠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 한참 동안 태양빛 자체가 어두웠을 것이고 지구는 당연히 지금에 비해서 훨씬 추운 날씨를 갖고 있었어야 돼요. 심지어 액체 바다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꽝꽝 얼어붙어 있었을 정도로 지구는 생명이 출현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구에서 발견되는 화석적인 증거들을 보면 최대한 40억 년 전부터 이미 기본적인 생명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죠. 분명히 과거에는 태양이 더 어두웠고 지구도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먼 옛날부터 일찍이 지구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느냐,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태양이 어두웠을 것이라고 보는 이 문제, 이 난제를 Faint Sun, Faint Star Paradox라고 부르고 아주 많은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 세이건은 금성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돼요. 금성은 이제 지구와 사이즈도 비슷하고 또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오래전부터 지구처럼 생명체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로 이제 각광받았던 행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1960년대 전후로 금성에서 베네라라는 시리즈 탐사선들을 쭉 보내면서 금성을 탐사해 보니까 와, 금성은 생명체가 살기 참 끔찍한 세계였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금성은 너무나 높은 밀도의 이산화탄소 대기로 가득 차 있어서 아주 폭발적인 온실 효과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행성의 온도가 매우 뜨겁다, 거의 섭씨 500도 가까이 아주 뜨겁게 펄펄 끓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 세이건도 본인이 한때 금성에서 생명체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니까 금성에서 이런 온실 효과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 정도로 뜨거운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충분히 고대 지구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온실 효과 덕분에 좀 더 따뜻한 온난한 기후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온실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토대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Faint Sun Paradox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칼 세이건은 나중에 가서 본인이 금성을 연구하다가 발견했던 온실 효과의 위험성을 지구 환경 운동을 할 때에도 이제 적절하게 적용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